오늘은 제가 시골에 온 초기에 선택을 잘못해서 크게 망할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고 긴데요. 앞으로 과수농사를 생각하고 계신 예비 귀농 귀촌인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나무를 심었다가 6,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귀중한 노동력을 낭비하고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농사를 짓게 되면 주작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농사 짓는 농작물 중에서 큰 소득을 내는 농사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이 각 농장마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 주작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주해서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주작목 선택이 시골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골에 처음 왔을 때 저희는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목을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시골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희는 급작스레 시골로 오기도 했고 그렇게 계획적이고 야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00평이라는 나름 넓은 땅을 사고 시골 생활을 시작할 무렵 제가 살고 있는 군에서는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홍보하기를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가 FTA 대체작물로 일반 사과에 비해 훨씬 작은 탁구공만한 크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미니미니한 사과가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과에 비해서 영양가도 훨씬 높고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리 없이도 아주 잘 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사과 과수원 조성에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는 그런 시설도 필요 없고 아무 곳에나 심어놓아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귀농 붐이 불었던 그 시기에 알프스 오토메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샤인 머스켓이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홍보에 저희처럼 갓 귀농한 사람들은 물론 기존에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희는 경사진 땅 2,000여 평이 있었는데 집 부지를 제외하고 일반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애매해 보이는 땅에 뭘 심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알프스 오토메를 심으면 딱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기가 있어서 판로가 문제 없을 것 같고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하고 특별한 시설도 필요 없고 약도 거의 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과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저희 마을 젊은 분들과 이웃에 귀농하신 분들이 알프스 오토메를 앞다투어 심는 것을 보고 와 우리도 꼭 심어야겠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라며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알프스 오토메 어린 묘목을 저희 밭에 심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서 농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희는 그냥 맨 땅을 삽으로 파서 묘목을 하나하나 심어주었습니다. 얼렁뚱땅 심어놓고 나서 앞으로 이 어린 묘목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구나 하며 마냥 뿌듯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저는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친환경적인 환경을 가꿔 나가면서 저도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꿈에 푹 빠졌습니다. 저희 군에서 알프스 오토메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알프스 오토메 장목반도 아주 발빠르게 만들어졌고 장목반을 중심으로 군에서 지원 사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프스 오토메는 특별히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어린 묘목일 때부터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관리를 했습니다. 장목반에서 단체 무농약 인증을 추진해서 무농약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보니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던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무농약 인증서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취득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며 무농약 인증서를 받고 뿌듯해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고 관리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땅에 심었지만 나무는 매년 쑥쑥 자라서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장목반에서는 친환경 약재가 있으니 농약 대신 그것을 치면 된다고 해서 친환경 약재가 비쌌지만 구입해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심은 나무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막 소개된 알프스 오또메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키로당 가격이 일반 사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요. 나무 한 주당 성목이 되었을 때 예상 수확량과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소매 키로당 단가를 곱해보면서 나무가 성목이 되기만 하면 알프스 오또메로 생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은 계산이었습니다. 알프스 오또메는 엄청난 인기로 한때 유명 대형 베이커리에 케이크 재료로 납품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맛에 열광하는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채 2-3년이 되지 않아서 알프스 오또메의 인기는 눈 녹듯이 사그라들어 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알프스 오또메가 맛이 있긴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확 후 일주일 정도가 되면 금세 푸석푸석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째 먹는다는 이 사과는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식감도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해도 푸석푸석하고 식감이 좋지 않은 사과를 누가 사 먹을까요? 장목반에서 알프스 오또메를 일부 수매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수확 후 일주일이면 푸석해지는 사과를 장목반 선별장으로 옮기고 선별하고 또다시 유통하는 과정에서 품질은 현저히 저하가 되었고 상품 가치가 하락한 많은 알프스 오또메가 착즙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약도 안 치고 몇 년간 정성껏 키운 대가는 얼마의 푼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상심하고 있을 무렵 어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판매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프스 오또메가 필요해서 다른 몇 농가에 알프스 오또메 잔류 농약 검사를 했더니 모두 농약이 검출되어서 저희 것을 검사해봐도 되냐는 것이었고 저희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았으니 검출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농약 잔류 검사에서 당당히 합격해서 그 유통업체에 저희 과수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훈장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농약 치지 않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니까 대가를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하며 아주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희가 납품한 알프스 오또메는 일주일 정도 후에 그대로 화물 택배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일부 사과가 벌레가 먹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무농약 사과이니까 일부 사과에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심통한 마음으로 사과 하나하나 갈라보았습니다. 50개의 1개 비율로 벌레 먹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농약 사과를 원한다면서 농약을 쳐서 맨들맨들한 사과만을 원하는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생각하니 그제서야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씨름하느라 완전히 푸석해지고 온통 멍투성이인 사과를 보면서 그제서야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생물 직거래 판매도 시도를 해보고 높은 가공비를 주고 사과즙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나무 관리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베어버려야겠다. 나무가 이제 막 성목이 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아깝다며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자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베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해봐도 키우면서 앞으로 더 고생하기 전에 지금 베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아이들을 남편한테 잠시 맡기고 남편이 마음 아파서 못 베겠다는 저희 귀농의 희망이었던 알프스 오또메 전체 600주를
제 손으로 다 베어버렸습니다. 귀농 초기에 가장 중요한 6, 7년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가며 키웠다가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프스 오토메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또다시 전혀 아깝지 않다.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처음에 심을 때 좀 더 제대로 과수원을 조성한다고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똑똑하게 야무지게 했었어도 저희는 아마 귀농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생땅에 묘목을 심었지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꽤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알프스 오토메 과수원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심었던 저희 마을 분들도 알프스 오토메 과수원에서 전혀 소득을 내지 못하고 폐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밭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밭농사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밭작물은 해마다 새로 심고 새로운 종류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최소 5년은 큰 소득 없이 노동력과 투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심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알프스 오토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심고 나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샤인머스켓. 분명 아직도 알프스 오토메를 재배하고 잘 팔고 계시는 분들도 극소수 계십니다.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도 폐원한 곳이 많지만 잘 관리하고 판매하는 농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맛이 좋고 친환경으로 관리도 잘 되는 편이라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오미자나 아로니아는 생과 자체는 그냥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으면서도 생과 처리가 어려운 편이라서 인기가 확 사그라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에 아로니아 농원을 대규모로 조성했다가 정말 소득을 전혀 내지 못하고 귀농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과수를 심고 망하고 느낀 점은 절대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매체에서 아무리 좋다라고 떠들어대도 함부로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면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방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체험해보고 맛을 보고 시장성, 저장성, 가공 가능성 등 여러 방면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과수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나무 농사라도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처럼 처음 시골로 와서 남들 따라 인기 따라 심었다가는 인생에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과수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기존의 노하우가 있으셔서 중간에 일부 나무를 새로운 나무로 갱신했다가 실패를 보시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재빠르게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알프스 오토메가 성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밭작물 농사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밭작물로 기반을 잡을 수 있어서 귀농 실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귀농의 삶을 이어오면서 정말 힘들어서 위태위태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시골이 정말 좋으니 어떻게든 시골에 살았을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시골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한순간 조금만 더 힘들었어도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귀농 초기 사과 농사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비어있는 땅에 또 뭔가를 심었는데요. 한 번 실패를 본 이후라서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심을 나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몇 년간 애지중지 키우고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 그 나무는 엄나무입니다. 나무 농사는 정말 어렵네요. 저희는 바짝무리 만나봅니다. 시골에 가시면 어떤 나무를 심고 싶으신가요?